쟤네 또 저러고 있어? 맨날 넘어지네. 선생님, 방금 전 뭐 보셨습니까? 아, 지훈이 할머니시죠? 애들이 뛰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고요? 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실수요? 선생님 눈에는 그게 실수로 보이시나요? 요즘 애들이 다 저 정도 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대엔 흔한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요? 부산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금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손님들이 오기 전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30년간 공군 헬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시절의 흔적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할머니, 학교 가요. 지훈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훈이는 키가 또래보다 작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금자는 국밥간을 맞추던 손을 멈추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은 급식 잘 먹고. 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금자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가 먼저 말하지 않으니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금자씨, 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금자는 생각을 접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지훈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고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지훈아, 어디서 넘어졌니?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지훈이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군 시절 부하들을 관찰하며 키운 눈썰미였죠. 저녁 식사 시간, 금자는 지훈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놓고 밥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할 말 없니? 없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지훈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밤늦게 금자는 지훈이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가 더 위축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 사진들과 전우록,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 젊은 금자는 헬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력했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금자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배운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국밥집 할머니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금자는 아이가 나간 후 가게 문을 잠그고 학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금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울고 있는데 할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오늘은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닫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계주 선수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이가 며칠째 우울해하고 있었지만 운동회만큼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학부모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서 있었고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죠. 학부모 여러분, 이제 5학년 남학생 계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든 체육 선생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두 번째 주자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통을 들고 달려왔고 지훈이는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통을 받는 순간 옆 트랙의 아이가 일부러 지훈이를 밀쳤습니다. 지훈이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트랙에 쓸리며 상처가 났고 바통은 저 멀리 굴러갔죠. 금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진 지훈이를 보며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응원석에 앉아있던 몇몇 학부모들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얘네 또 저러네. 맨날 넘어지더라.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민 아이의 얼굴에는 아기가 가득했고 다른 아이들의 반응도 너무 자연스러웠죠. 체육 선생님이 달려와 지훈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금자는 참을 수 없어서 운동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 뭐 보셨습니까? 지훈이 할머니시죠? 애들이 뛰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고요? 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실수요? 선생님 눈에는 그게 실수로 보이시나요? 금자는 지훈이를 민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며 웃고 있었죠. 금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배 나온 남자였는데 금자를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교장 선생님, 방금 전 일부러 제 손주를 밀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저 정도 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대엔 흔한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요? 금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군 시절 부하들을 다룰 때 쓰던 톤이었죠. 네,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해서 문제입니다. 애들끼리 부대끼며 크는 건데. 나는 그런 애들 셋은 군에서 조기 전역시켰습니다. 교장은 금자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군대하고 학교하고 다르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동장 끝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릎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금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주가 당하고 있는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와.
금자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죠. 할머니,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니다. 괜찮지 않아. 금자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계속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약해서. 아니다. 잘못한 건 저놈들이야. 집에 도착한 후 금자는 지훈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방에 들어간 후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군 시절 사진들과 전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헬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할 리 없는데. 그날 밤 금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울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교장의 무성의한 태도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새벽 무렵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5시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국밥집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리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훈이가 학교에 간 후 금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정중영. 아직 살아있을까? 군 시절 함께 복무했던 정중영은 금자보다 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당시 헬기 정비를 담당했던 그는 전역 후 민간 항공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중영, 나 정금자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님, 세상에 누님 목소리를 언제 들어봤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중영은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죠. 누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못 들어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 창고에 남겨뒀던 헬기 아직도 있는가? 전화 너머로 정중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거 민간 보관이긴 하지만 누님이시라면 열쇠 드리죠. 그런데 무슨 일이시라고?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우선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금자는 부산 외곽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정중영이 운영하는 항공 정비소 뒤편에 위치한 곳이었죠. 오래된 경납고 같은 건물 안에는 예전 군용 헬기 한 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님, 이거 완전히 정비해서 언제든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무슨 일이시라고? 금자는 정중영에게 지훈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 교장의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어제 운동회에서 일어난 일까지 말이죠. 그 개자식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정중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도 손자를 키우고 있었기에 금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누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우선 이 헬기를 언제든 쓸 수 있게 준비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띄우실 생각이세요? 금자는 대답 대신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조종했던 그 자리였죠. 손에 익숙한 조종관을 만지며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와 녹음기를 샀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물어보는 건데. 저녁 식사 시간, 금자는 조심스럽게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니? 지훈이는 수저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라니? 연필 숨기기, 가방 던지기 그런 거요. 그런데 요즘엔 더 심해졌어요. 지훈이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일부러 음식을 쏟게 하기, 화장실에서 물벼락 맞히기, 체육 시간에 공으로 때리기 등등. 금자는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시나? 알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세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이름이 뭐냐? 박민수, 김태준, 이지호예요. 근데 할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 금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약속했죠. 할머니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부터 금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죠.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지훈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아이가 주동이었고 김태준과 이지호가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아이들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놈들이 정말로. 금자는 촬영한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죠.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학교 폭력건입니다. 다음 날 금자는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가서 증거로 제시했죠. 이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난입니까? 교장은 영상을 보고도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이래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민하다고요? 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이들을 징계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괴롭힐 텐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교장의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교장실을 나와야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그날 밤 금자는 다시 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령, 작전명 하늘 위의 분노. 내 손자 지키는 작전이다. 누님, 정말로 하실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금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라 다시 한번 군인이 되어야 했죠. 며칠 후 금자는 우연히 학부모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를 괴롭힌 박민수의 아버지가 시의원 보좌관이라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교장과 학부모회장이 학교 부지를 민간 복합개발로 바꾸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자 씨도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들이 다 어려워요. 예산도 부족하고. 학부모회장 김미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지역 부동산업체 사장 부인이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어요. 학교 뒤편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면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질 거예요. 금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어머니는 오늘 안 오셨네요? 아, 그분은 바쁘세요.
남편이 시의원 보좌관이라 공적인 일이 많거든요. 그 순간 금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장이 왕따 문제를 덮으려 하는 이유, 박민수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죠. 집으로 돌아간 금자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학교 개발 계획은 이미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박민수 아버지가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교장과 학부모 회장, 그리고 시의원 보좌관이 한 팀이었던 것이죠. 이래서 내 손주가 당하고 있었구나.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작은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기로 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 폭력 근절이라고 적힌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금자는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며 쳐다봤고 몇몇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했죠. 학교에서 왕따가 심각한데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금자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지지를 표했죠.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별로 신경 안 써주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금자의 시위는 작은 집회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장은 황급히 나와서 금자를 만났죠. 정금자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명예에 해가 돼요. 명예요?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는데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교장의 말에 금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째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요. 그날 오후 금자의 시위 모습이 인근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훈이가 괴롭힘 당하는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죠. 금자가 며칠 전 촬영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저런 놈들이 어떻게 초등학생을 괴롭혀? 학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장 나와라. 온라인 여론이 들끓자 교장과 학부모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박민수 아버지는 시의원 보좌관 신분상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그날 저녁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금자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고 싶어요. 금자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만난 교장의 얼굴은 상당히 어두웠죠. 정금자 씨, 이번 일로 학교가 큰 곤란을 겪고 있어요. 당연히 곤란하시겠죠. 제대로 관리 안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훈이만 더 힘들어져요. 다른 아이들이 더 괴롭힐 수도 있고. 교장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챘죠.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훈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어떨까요?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금자는 교장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덮으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전쟁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전쟁이라니 무슨 말씀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바로 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령, 내일 아침에 작전 개시한다. 네, 누님.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고맙다. 그럼 내일 보자.
그날 밤 금자는 지훈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내일 뭔가 큰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머니를 믿어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금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새벽 금자는 일찍 일어나 예전 군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전투복은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금자는 다시 한번 군인이 된 기분을 느꼈죠. 오늘은 정말로 전쟁이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이 금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었죠.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은 금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정금자 씨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금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장과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더 심각한 소식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시죠? 지훈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요. 지훈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느껴졌죠. 선생님도 압박받고 계시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금자는 담임 선생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피해자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시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어두웠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제가 전학 가는 게 나을까요? 지훈이의 말에 금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오늘 박민수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학교에서 소란 피워서 자기 아빠가 화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심하게 할 거라고.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보복을 시작한 것이었죠. 또 뭐라고 했니? 전학 안 가면 매일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경찰서에 끌려간다고.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지훈아,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절대 전학 갈 필요 없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정말요? 그래. 할머니를 믿어라. 그날 밤 금자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마시는 술이었죠.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그놈들 하나쯤은 기체에서 떨어뜨려 봤지.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력하지? 금자는 중얼거리며 예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헬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금자는 술잔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화를 걸었죠. 정중영, 나야. 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말로. 작전 투입할 생각이야. 전화 너머로 정중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죠. 정말로 작전 투입하실 겁니까? 작전명 하늘 위의 분노. 내 손자 지키는 작전이다. 누님, 그럼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이미 큰일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중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모든 준비 완료하겠어요. 고맙다. 전화를 끊은 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라
다시 한번 군인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새벽 5시 금자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예전 군복을 꺼냈죠. 30년 전 입었던 전투복은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금자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지훈이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왜 그런 옷을 입으세요? 오늘 할머니가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이에요? 금자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네. 오늘이 그날이야. 학교 가서 평소처럼 지내고 뭔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단단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이가 학교에 간 후 금자는 정중령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나? 네, 누님. 언제든 출격 가능해요. 그럼 시작하자. 금자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오늘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소로 가는 길에 금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배운 것들이 오늘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헬기를 띄우기에는 완벽한 날씨였죠. 금자는 주먹을 꽉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고 교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군용기나 헬기가 지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학교 바로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헬기 소리가 너무 커요. 한 학생이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창문으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게 뭐지? 하늘에는 군용 헬기 한 대가 낮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낮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위로 내려오고 있었죠. 모든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교무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학생들이 창문에 붙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헬기는 운동장 한가운데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에 운동장의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근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교장은 급히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뭐야?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교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전투복을 완전 무장한 정금자였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군화를 신은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죠. 정금자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기에서 가져온 확성기를 들고 운동장 중앙에 섰죠. 이 학교는 방치된 아이들의 참호입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창문으로 몰려들었죠. 나는 이 참호의 지휘관으로서 적을 색출하러 왔습니다. 지훈이는 교실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헬기를 타고 온 것이었죠.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김태준, 이지호, 나와라. 금자가 이름을 부르자 해당 학생들은 창문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들이 어느 교실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3층 2반, 5반, 6반. 해당 학생들은 즉시 운동장으로 나와라. 교장이 다급하게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금자 씨,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미 큰일 났습니다. 금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방치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때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금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들, 저는 정금자입니다. 30년간 공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부사관이고 지금 손자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헬기를 타고 학교에 나타난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우선 헬기부터 치우세요. 안 됩니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이 헬기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금자의 단호한 태도에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죠. 이거 완전 대박이네. 헬기 할머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금자의 모습은 곧바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학부모들도 속속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맞아요. 학교가 너무 무책임해요. 우리 아이도 괴롭힘 당했는데 제대로 해결 안 해줬어요. 박민수의 아버지인 시의원 보좌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당장 이 난리를 그만두세요. 제가 고소하겠어요. 고소하세요. 금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당신 아들이 제 손자에게 한 짓들도 다 공개될 겁니다. 그 순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기 무단 사용 건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중령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상황은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정금자 부사관의 과거 공로를 고려하여 비공식 승인합니다. 국방부의 메시지를 받은 경찰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금자는 확성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내 손자를 지킬 차례입니다. 왕따를 방조하고 덮으려 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자의 외침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죠. 할머니 화이팅! 우리가 지지합니다. 교장과 박민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지훈이가 교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금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서웠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말 와주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이죠. 헬기 소음과 함께 시작된 이 작전은 이제 막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헬기 사건이 전국 뉴스로 보도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헬기 할머니를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학교 폭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죠. 하지만 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금자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행동이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금자를 지지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할머니가 옳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우리 아이도 왕따 당했는데 학교에서 쉬쉬했어요. 헬기 할머니 응원합니다. 박민수의 아버지인 시의원 보좌관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금자를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기사가 터졌습니다. 박민수와 그 일당이 지훈이를 괴롭히는 영상들, 학교에서 녹음한 교장과 교사들의 대화, 그리고 학교 개발 계획과 관련된 비리 의혹까지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이사진과 교장, 시의원 보좌관이 한 팀이 되어 학교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시의원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이사진, 교장, 그리고 박민수 아버지까지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었죠. 교장은 급히 금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금자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드렸는데 당신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결해보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전국 각지에서 금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들도 함께 집결했죠. 헬기 할머니 화이팅! 학교 폭력 근절하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언론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국회의원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교육부 장관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민수와 그 친구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원이 알려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박민수 어머니가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나요? 금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말했을 텐데요.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장난이라고요? 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손자가 매일 울면서 집에 왔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민수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남편과 학교가 당신을 속인 거니까. 그날 저녁 드디어 기자들이 금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했죠. 정금자 씨 헬기까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금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손자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는 군인이었고 할머니였습니다. 과도한 방법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과도하다고요?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넘게 학교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국민 여론은 완전히 금자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온라인에는 지지 메시지가 폭주했고 후원금도 쏟아져 들어왔죠. 진짜 멋있는 할머니예요. 우리도 저런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진짜 어른이네요. 반면 교장과 학교 이사진, 그리고 박민수 아버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비난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드디어 교장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금자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한 명 바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교장과 이사진이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 부임한 김 교장은 학교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박민수의 아버지는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학교 개발 계획도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등교하는 아이들이 금자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더 이상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두운 표정 대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친구들과 함께 등교했죠.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보러 오세요. 그래, 꼭 보러 갈게. 금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새로 부임한 김 교장이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금자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니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김 교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금자의 노력 덕분에 학교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학교에는 왕따 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전담 상담사도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박민수와 그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아이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죠. 할머니, 축구 시합 시작해요. 지훈이가 운동장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자는 관중석에 앉아 손자의 경기를 지켜봤죠. 예전에는 혼자 서 있던 지훈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화이팅! 금자가 응원하자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경기가 끝난 후 국방부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자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죠. 정금자 부사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군인 정신을 민간에서도 실천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훈장 수여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훈이를 비롯해 학교 아이들,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시민들까지 금자를 축하해 주었죠. 정금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치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훈장을 받은 금자는 단상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로서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자의 말에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금자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머니 군학교라는 이름의 무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왕따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했고 후원금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중령을 비롯한 예정군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몇 주 후 할머니 군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는 전투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맞이했죠. 어서 와라, 얘들아. 첫날부터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혼자 있기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했죠.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숙제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그냥 쉬어도 되고. 금자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함께였죠. 할머니, 골 넣었어요. 지훈이가 뛰어와서 자랑했습니다. 금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지훈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중령이 가끔 인사차 들르는 것이었죠. 누님, 안녕하세요. 정중령이 헬기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헬기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와, 진짜 헬기다. 할머니가 이걸 타고 왔다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키러 온 거야. 헬기 소리 나만 들은 줄 알았는데 다 들었대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들 기억하지. 애 올리는 어른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금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동장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운동장에서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헬기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 모두 집에 가자. 금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